네, 반갑습니다. 재정학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에서 5번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이어서 볼게요. 시장 실패에 관하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에 충분 조건을 제공하는지 물었습니다. 조건으로는 충분 조건이 있고 필요 조건이 있는데요. 충분 조건은 무조건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무조건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까? 아니죠.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필요 조건은 필요한 요건이고요.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을 제공하는가 하면은 무조건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시장 실패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즉 P는 MC가 아닌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고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외부성의 존재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만약 완벽한 보험시장이 존재한다면 정보의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 실패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경제 주체가 불완전한 정보를 갖는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요. 보완제 시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완제 시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은 시장이 완비되지 못했다는 것과 동의어고요. 시장이 완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시장이 완벽한 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 되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죠.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존재된다면 완벽한 보험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시장 기구에 의한 자본 배분이 비효율적이 됩니까? 아니죠. 완벽한 보험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는 발생하지 않죠. 아까 위에 나왔었죠. 즉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완벽한 보험이 있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수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것을 공공재라고 하죠. 따라서 공공재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적절한 최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재도 시장기구가 공급할 수는 있죠. 꼭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존재하는 불확실성 완화 방안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축소돼야 되고 역선택이 축소돼야 되고 위험은 분산돼야 되고 보험제도는 실시돼야겠죠. 조건부 거래 시장 개설도 또 하나의 방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살 때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10억에 판매했습니다. 매수자가 하락의 걱정으로 매수를 망설입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만약 조건부 거래 시장이 개설돼서 만약 3년 뒤에 땅값이 10억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재매입할게라는 조건이 있다면 매수인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확실성 완화 방안에 조건부 거래 시장 개설이 하나의 방안으로 됩니다. 그냥 이 정도는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정보의 확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실패 요인 구분 보겠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 요소로 가정하고요. 다른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해도 생산량이 체감한다는 법칙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요.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요. 자, P는 MC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성립하고요. 즉 시장 실패의 요인이 아닙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은 시장 실패의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성립은 하니까요. 규모의 경제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는 P가 MC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연 독점이라는 시장 실패를 야기하게 되고요. 판별 조건은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경합시장의 성립 한번 볼까요? 경합은 경쟁을 의미하고요. 좀 더 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하겠죠. 즉 시장 실패와 관계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 실패의 요인을 구분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시장 실패와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규모의 경제는 뭐라고요? 시장 실패를 야기한다고요. 어떤? 자연 독점이라는 시장 실패를 야기한다고요. 수학 체감의 법칙은 뭐라고요?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니고요. 경합시장의 성립도 시장 실패와 관계없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야기합니다. 정보의 불안전성도 시장 실패 야기하고요. 규모의 경제, 아까 야기한다 했죠. 한전이 독점이윤을 많이 남길 때 P가 MC보다 크다면 P는 MC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실패 발생하죠. 임해 공업지역에 공해 물질 방출로 양식업에 피해가 생겼을 때는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볼 수 있겠죠. 자, P는 MC인 점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시장 실패랑은 관계가 없겠죠. 공황이 발생해서 실업이 급증하면 거시적 요인에 의한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보험시장이 성립하지 못해도 시장이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이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어떤 한 기업이 해당 시장의 유일한 생산자로 참여해서 이윤국 대여를 추구하는 경우에 발생하죠. 아까 자연독점 봤습니다.
자, 유일한 생산자로 참여한다. 독점기업이고요. 시장은 생산물 시장, 독점기업은 MR은 MC를 취하기 때문에 P는 MC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죠. 어떤 한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의 유일한 수요자로 행동해서 해당 요소를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하겠죠. 자, 유일한 수요자로 행동한다는 것은 수요를 독점한다는 것이고요. 생산 요소 시장은 자본과 노동력을 말합니다. 즉,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되잖아요. 공급이건 수요이건 독점이면 무조건 시장 실패는 발생하는 겁니다. 외부 경제로 인해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 발생하겠죠. 자, 외부 경제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말합니다. 자, 긍정적 외부 효과일 때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될 때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말합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말하고요. 보통 음식 먹을 때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지 하는데 그런 그냥 정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그거랑은 반대다. 그냥 그렇게요.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요. 오히려 남는 게 부정적인 겁니다. 경제 주체들 간에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하거나 경제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에 발생하고요. 보험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완전하게 갖춰 있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고요.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형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실업의 발생이 하겠죠. 정부 실패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면 당연히 정부 실패하겠죠. 관료의 지대 추구 행위가 있는데요. 지대 추구는 비생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뇌물을 말하는 거예요. 관료의 지대 추구 행위 때문에 정부 실패 발생할 수 있죠. 제한된 정보도 있겠고요. 정책 결과 예측의 어려움도 있겠고요. 그중에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요. 정부의 실패의 요인이 아닌 시장 실패 요인입니다. 장기간 생산을 늘리고 평균 비용 감소, 즉 자연 독점을 발생시키죠. 규모의 경제는 정부 실패의 발생 원인이 아니에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차선의 이론에 관해서 볼게요.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 비합리성의 부분적 제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전 시간에만 봤죠. 5개 중 파레토율 3가지를 충족한 상태에서 한 가지 더 충족시킨다 해서 반드시 사회 전체가 개선될 보장은 없다. 이게 차선의 이론이라고 했어요. 5개 다 충족돼야지 미완성인 상태는 의미 없습니다. 최선의 해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선의 해를 선택하는 것이 차차선의 해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 멘트랑 동일합니다. 자, 최선의 해라는 건 5가지가 충족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차선의 해라는 건 4가지가 충족되는 거고요. 차차선의 해는 3가지가 충족되는 걸 말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차선의 해는 여러 효율성 조건 중 하나 이상 위반된 상태를 지칭하는 거고요. 최선의 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효율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6번 역선택과 도덕적 해야 한번 볼게요. 역선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할 때 의료보험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역선택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어요. 의료보험 시장에서만요. 의료보험 가입 시 정밀 신체 검사 요구하면 되겠죠? 보험회사가 의료보험 가입 희망자의 과거 병력을 조회하면 되겠고요. 의료보험 가입 희망자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서 보험료 등을 차등 보고하면 되겠죠. 단체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해당 단체 소속원 모두 강제 가입시켜도 역선택 해소하는 방안으로 채택이 됩니다. 의료보험에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자, 일정 비율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돼요. 자, 이거는 뭘 위한 방안입니까? 도덕적 해이의 방안이죠. 도덕적 해이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안 그러겠다 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일정 비율까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도덕적 해이를 억제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역선택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중고차 시장에서 상태가 나쁜 자동차가 주로 거래되는 경우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겠죠.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은 역선택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가입하니까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의 위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면 보험가입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른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겠죠. 이러면 또 역선택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의 위험 정도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평균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균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보험회사가 개인들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른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요. 각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서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면 그 결과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험군 상품과 저위험군 상품이 있을 때 저위험군의 상품만 가입할 거기 때문이에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위험군 상품이 비싸고 저위험군 상품은 저렴하니까요.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지 못하게 해야 역선택은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선택의 방안으로 강제가입이 있고 보험회사가 환자의 리스크에 따라 선택해서 판매하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 신체 검사를 실시한다면 완전히 해결 가능한 현상입니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강제보험인 사회보험으로 해야 되죠. 골동품 전문가가 동호회원들이 주기적으로 여는 자신들만의 골동품 매매 시장은 역선택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끼리의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단골 손님을 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음식점은 음식점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선택 발생 확률도 낮겠죠. 신용정보가 투명하지 못하지만 금리는 자유화된 대출시장은요. 신용정보가 투명하지 못하다면 위험한 차입자만 돈을 빌리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로 인해서 역선택 낮출 수 있겠죠.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질 나쁜 자동차만 거래되는 행위도 다 같이 역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볼게요. 이런 건 외울 것도 뭣도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 키워드가 나오면 그냥 역선택이라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중고차 시장의 자동차의 품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품질별로 별개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가 좋은 중고차인지 뭐가 보통 중고차인지 나쁜 중고차인지 쉽게 알 수는 없죠. 정보의 비대칭성에 직면한 구매자가 품질에 기초해서 중고차 가격을 지불하면 400만 원을 지불하게 되겠죠. 3분의 1의 구매자가 평가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각각 가중 평균하면 400만 원 나오기 때문이에요. 좋은 품질의 중고차 판매업자는 자신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당연히 제외시키겠죠. 왜냐하면 좋은 중고차는 450만 원인데 사람들은 중고차 사러 400만 원만 들고 올 거라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그럼 중고차 사업자는 450만 원짜리인 좋은 중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제3의 기관, 공신력을 갖춘 인증기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고차 시장에 나쁜 중고차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400만 원을 낼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 품질의 중고차와 나쁜 품질의 중고차는 남게 되는 겁니다. 다만 소비자는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 보통 중고차를 사게 되겠죠. 원래 300만 원짜리인데 우린 그걸 400만 원에 사니까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또 나쁜 중고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중고차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돈 없는 사람은 이거 사야 되니까. 품질에 맞게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겠죠. 자, 그럼 도덕적 해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서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감추어진 특성은 역선택이고요. 감추어진 행동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죠. 엄격한 사전 건강검진을 실시해도 생명보험 시장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죠. 당연히 완벽한 건강검진은 역선택은 해결할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시장에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아까 봤죠?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효율성 임금을 도입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 임금이란 시장에서 지급하는 평균 임금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압을 방지하는 거예요. 정보를 가진 쪽에서 정보가 없는 쪽을 위해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요. 근데 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해서 부상 발생률이 증가할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보험 청구액의 일정한 비율을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공동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본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의 임차인보다는 주택 소유자가 당연히 집을 더 잘 관리하겠죠. 내부 수리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 상급자의 눈을 피해 근무 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도덕적 해이는 완전한 선물 시장의 성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미리 거래하는 시장이죠. 근데 이후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완전한 선물 시장의 성립을 방해하고 있겠죠. 보험 가입자가 여러 상황을 좌우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입니다. 보험 수요자의 정보가 보험 공급자의 정보보다 더 클 때 나타날 수 있겠죠. 당연히. 이 말은 여기 정보를 가진 쪽에서 정보가 없는 쪽을 위해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는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덕적 해이 중에서 의료보험 시장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의료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고요.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의료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정부 개입이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공제제도도 있고 공동보험제도도 있고 영리병원 제도도 있고 정보의 확산 등도 있습니다. 영리병원 제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조금만 적용되며 병원비가 높겠죠. 의료 서비스 과잉을 방지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역선택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더라도 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형평성 관점에서 인정됩니다. 고연금은 고보험료 상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부자는 저보험료, 빈자는 고보험료의 지불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더라도 정부의 개입은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자, 기타 사례로요. 하천에 대한 재산권이 설정되지 않아서 상류와 하류 지역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외부 경제 효과라고 하죠. 정부가 이공계의 육성을 위해서 공과대학의 증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공과대학의 증설은 기술의 진보를 뜻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지대추구 행위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도 지대추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